멸종위기 상태에서 남아있는 종들을 관찰하다 보면 진짜 강인해 보여요. 그래서 무엇이 더 나은 한강의 미래의 모습인지를 전국 곳곳을 누비며 기후변화 장관 후보를 찾아보는 코너 기후변화 장관을 찾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이 추워지는데 이 아름다운 한강의 양화 선착장에 우리 후보님을 만나러 좀 와봤습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패션에 좀 신경을 써봤어요. 지금 목에도 이렇게 보면 선글라스도 끼고 오늘 만날 후보님에 대적하기 위해서 제가 잔뜩 멋을 부렸어요. 집에 있는 옷장 다 뒤져서. 어떻게 이 핫한 여기 백도 좀 보이십니까? 여기 어디 한강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어디 계신가? 아니 저분? 내가 오늘 섭외된 사람이다 라는 분위기로 지금 계신 분이 있죠?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아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제 말을 듣고 모르는 척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네. 후보님? 아니 계속 네. 찍어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게 알겠습니다. 있어요. 아 후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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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저 오랜만에 한강에 와가지고 옛날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옛날 생각? 예, 옛날 사진을 좀 한강에서 좀 노셨군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까? 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누구시죠? 예, 저는 누구신지 여기 카메라 보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멸종위기종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어찌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어찌님을 뵌다고 약간 유사한 느낌을 살려보려고 조금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야생조류 연구회라고 동아리 출신이에요. 어때요? 네. 멋지시긴 한데 지금 약간 시선 처리가 잘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걸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벗고 이제 약간 정식으로 네.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지금 좀 때가 때인지라 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어찌님, 많은 분들이 이름이 대체 그게 뭐냐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다음 어찌라고 이름을 쓰지 않으신가요? 근데 요즘엔 그냥 줄여서 어찌라고만 쓰고 엉뚱한 닉네임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땐 제가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만화라는 게 한자잖아요. 네네. 만화의 순우리말이 다음 어찌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그대로 다음에 어찌 될까? 그건 저 어찌합니까? 예, 뭐 어찌합니까?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비별명으로 쓰다가 이렇게 됐네요. 아니 어찌님이 그럼 궁금해하는 다음은 무엇의 다음을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름대로 된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다음에 어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미래가 불투명하신가요? 예. 항상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고 원래는 만화나 게임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하다가 30대 들어오면서 시민사회단체 쪽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환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일하다가 지금은 촬영을 조금 주 무기로 해가지고 환경운동하고 영상을 조금 같이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님이 소속되어 있는 열의강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 거죠? 사실 이름도 좀 인상적이에요. 약간 다음 어찌 열의강인. 네 글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사자성어 약간 네네. 좀 라임을 맞추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환경단체에 있을 때 멸종위기종에 관심을 처음으로 갖게 됐고 특히 어떤 멸종위기종이냐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도태된 멸종위기종이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에 대해서 그런 종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이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되게 그런 종들이 여리게만 보였거든요. 힘없이 막 사라지고 죽고 이런 그 멸종위기 상태에서 남아있는 종들을 관찰하다 보면 진짜 강인해 보여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지, 또 적응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감명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참 여리고도 강인한 괜찮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의강인이야 이게 약간 동방신기 그 멤버 이름처럼. 열의강인은 그럼 활동을 몇이나 됩니까? 저 혼자입니다. 소속감을 갖고 싶어서 어디에서 나왔니라고 하면 저희 집에서 왔는데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 혼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멸종위기종 보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좀 더 네. 특정 분야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짠! 아. 저희 제작진들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네. 여기 있는 것들 제가 하나씩 꺼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특정 부위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요 의자 좀 벗어날까 봐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뒤적뒤적. 짜잔. 네, 돌고래. 돌고래가 왜 나왔을까요? 아, 글쎄요. 네. 물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시는 네. 멸종위기종 중에서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됩니다. 아, 네, 제가 환경단체에서 일할 때 생태도시 팀에서 일했는데 한강을 담당하는 환경운동가였었어요. 나름 약간 운명적인 만남을 했던 게 2015년이었나? 그때 이제 한강에서 돌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되는 일이 있어서 뉴스에 나오게 됐고, 왜 한강에서 돌고래가 발견됐지? 라는 이제 궁금증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한강에 예전에는 이제 돌고래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다와 한강을 자유롭게 오갔다? 네. 그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 새로운 충격이었거든요. 거의. 그렇죠. 세빛 둥둥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조형된 게 많은 곳이고 사실. 근데 여기 한강에 돌고래가 있다? 좀 정말 약간 낯설게 너무 느껴져요. 지금도. 예.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한강에서는 돌고래를 못 보는 거지? 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강 이제 하구를 이제 막고 있는 신곡수중보라는 댐이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댐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와 강이 이제 분절이 되고 바다와 강을 오갔던 많은 종들, 특히 이제 상갱이와 같은 종들을 이제 시민들은 대부분 볼 수 없게 돼서 기억에서도 이제 사라진 종이 됐다라는 게 너무 좀 서글프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은 분들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강의 건강성이라든지 자연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계기를 저희가 제공하고 싶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게 네.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치나요? 우리 삶에도? 저는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강이 개발된 모습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한강이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한강이라는 모습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저와 같은 처지라는 거거든요. 한강이 자연적인 모습이었을 때 우리가 얻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선택지를 하나 더 보여드린다라는 취지로 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댐을 헐어가지고 한강의 모습을 되돌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다기보다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한강의 모습을 같이 알게 되고 지금 모습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무엇이 더 나은 한강의 미래의 모습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의 뮌헨시의 이자르강 같은 경우가 서울 한강과 똑같이 콘크리트로 재단되고 개발이 되었다가 시민들의 합의로 인해 가지고 제방을 허물고 강변에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그 강의 자연성을 복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가장 넌센스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역세권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숲세권 아파트들이 대세잖아요. 숲세권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숲을 깎아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도심에서는 반복되고 있는데 한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강이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한강을 계속 개발을 해왔고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된 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알맹이는 없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을 곁에 두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지가를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정작 자연성은 잃어버렸다는 그런 넌센스가 이곳에는 있거든요. 다음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죠. 예. 짜잔. 이 친구는 누구죠? 예, 이 친구가 아까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상괭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입니다. 지금도 이제 바다에 나가거나 하구 뚝에 이제 나가게 되면 아주 운이 좋으시다면 상괭이가 자맥질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한강 하구, 강화도, 인천 앞바다 이런 곳에서 흔히 보실 수가 있게 되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상괭이의 개체수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서식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수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육지하고 가까운 바다에서 사는 애들인데 그 가까운 바닷가, 물가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서식지가 이제 망가진다는 거. 또한 상괭이가 먹는 물고기가 사람이 먹는 물고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물에 사람이 먹는 물고기가 잡히면 자기 먹이들이 가득 있으니까 여기에 자꾸 기웃거리다가 자기도 그물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혼액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상경의 개체수가 줄고 있는데 문제는 상경이라는 종 자체가 우리에게서 잊혀진 종이다 보니까 상경이의 혼액 자체도 조명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상경이라는 종이 그나마 국내에서는 조금 개체수가 많은 편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희귀한 종입니다. 우리나라가 최대 서식지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이 최대 서식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멸종에 처하게 돼버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멸종하게 되는 그런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지금 여기도 한강에 낚시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강이 바닷물하고 강물이 이렇게 섞이는 곳이고 이제 조류차에 의해서 물고기들이나 이런 상갱이 같이 바다 쪽에 있던 연안 쪽에 있던 친구들이 강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중보호 같은 것들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굉장히 저 보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게 제 기능을 일단 못하고 있나 보다. 왜냐면 바닷물이 막 넘쳐오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런 과정을? 그 한강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강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강에서 바닷물고기를 낚으시는 강태분들이거든요. 저는 왜 저러들 계시나 집에 있기 싫어서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이 원래 강이라는 게 강, 바다, 언어적인 구분처럼 이렇게 딱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하고 강하고 만나는 지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감조하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도 됐다가 민물도 됐다가 그게 섞여 있는 구간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강 하구부터 이 서울 도심 이 한강 구간까지는 대부분 다 감조하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때 그 물살을 따라 가지고 들어오는 물고기들을 여기서 이제 낚으실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한강 하구 저쪽에 이제 김포 쪽으로 가게 되면 조그만한 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댐이 높이가 한 2.5m 정도가 되고 그래서 한강은 항상 일정한 수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보면 한강은 이제 흐르는 강이 아닌 거예요. 고인물이군요. 그렇죠. 그 댐으로 인해서 호수 상태로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구뚝의 댐은 염수의 유입을 방지해 가지고 담수를 확보해서 농업용수로 쓰거나 공업용수로 쓰거나 용수 확보 목적으로 보통 하구뚝을 짓는데 지금 신곡수중보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2.5m 댐을 넘어 가지고 들어와요. 이 댐이 아예 잠겨버리거든요. 네. 아예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대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2.5m라는 높이가 중요한 건데요. 이 신곡수중보가 건설됐을 때는 86년도인데 2년 뒤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88 올림픽이.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기준에서는 선진국의 도심에 있는 강 모습이 좀 부러웠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느강에 큰 유람선이 떠다니는 풍경, 템즈강에 큰 유람선이 떠다니는 풍경이 그 강에서 떠다니는 유람선이 한 300톤급 유람선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제 강에서 보는 유람선이 딱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 300톤급의 배가 무리 없이 운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심이 1.5m였던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수중보이기도 하고 그 외에 무슨 안보 목적이라든지 또 저기 당인리에 화력발전소 있을 때는 공업용수로도 일부 쓰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당인리에 화력발전소도 없어지고 유일하게 주운의 기능 그러니까 배로 인해서 무언가를 실어 나르거나 유람선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그 기능만 남은 수중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강 유람선은 적자 사업입니다.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그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댐이 과연 필요한가 그 댐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 악화 문제라든지 생물종 다양성 감소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감내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멸종됩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기를 각오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이 생즉사 있거든요. 사즉생. 그렇죠. 네.